다들 처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되게 간질간질한 첫 학기, 처음 만나는 친구들, 첫 직장생활, 그리고 첫사랑.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처음의 순간은 존재하죠. 서툴고 어색하고 낯선.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UMVS 젠입니다. 오늘부터 따옴표의 DJ 젠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팬분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UMVS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소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처음으로 정해봤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처음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무대에 처음 올라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저는 춤을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제대로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다른 학교로 공연을 갔어요. 이제 그 찬조 공연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저의 첫 무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빅스 선배님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비스트 선배님의 뷰티풀이라는 곡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 곡 두 곡도 되게 그 댄스 동아리라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오디션 보고 막 해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에 뽑혀가지고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 그 긴장감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직까지도 그 긴장감을 이기는 일은 없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무대다 보니까 너무 떨렸었는데, 근데 이제 딱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엄청 관객분들이 많았어요. 찬조 공연 치고는 되게 야외에서 해가지고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환호해주는 그 희열감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막 소리도 질러주고 환호해주고 좋아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기분이 살짝 가수들이 느끼는 기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연습에 막 지치고 좀 반복되는 일상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공연했던 영상을 보면 되게 마음을 다잡고 초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멤버들이랑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도 회상하게 되고, 그 영상은 제 보물 1호 영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 첫 무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무대예요. 영상은 저만 볼 거예요. 네, 이제 그때 당시 빅스 선배님의 곡을 했었는데, 다칠 준비가 돼 있어가 제 생애 첫 방송 댄스이자 제대로 된 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연습했을 때는 되게 저희 동아리 리더 형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냐면 거울 보고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거울 속에 내 자신이 춤추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쟤 뭐지? 약간 좀 꼴뚜기가 움직이는데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가지고 되게 막 거울도 못 보고 혼난다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그래서 혹시 노래 한 곡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이야기를 말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무대 위 처음 순간을 떠올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빅스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Back again now. This is real fantasy. 'Cause I am playing around now. Big, I don't relax.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나를 또 찌르고 달아나고 있어. Can't let go. She does it on and on and on. 날 부르고 돌아서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 분명히 나를 향한 눈빛, 때마침 내린 달빛. 넌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나를 조롱하듯이 나를 다 흔들어 놔.
난 너를 위한 장난감 목숨은 늘 간당간당해 불안해 확실해 넌 딴 놈에게로 갈아타려 해 오늘은 날 제대로 가지고 놀아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가져해 거칠게 놀다 버려도 다칠 준비 끝났어 Don't let me fall baby 왜 하필 너한테만 이러는데 난 너한테만 이러는데 왜 나는데 여지를 또 남기고 묘한 말만 남기고 또 떠났다는 널 바라보며 울고 있어 내 therapy 라라라라 therapy 내 therapy 라라라라 therapy 내 therapy 라라라라 therapy 또 기다리는 날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다시 또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처음인 것만큼 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멤버들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형들의 처음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형들의 처음은 저희 한 갓난아기? 뭐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형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이응이응이응이니까 쓰리이응이로 하겠습니다. 쓰리이응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릴 때 누나랑 같이 라디오 사연 듣는 것도 좋아했고 자주 들었었거든요.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처음으로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운동하기 힘들죠. 그게 시작은 했는데 다이어트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제일 힘들죠. 근육은 다이어트를 해야 잘 나온대요.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하자는데 왜 안 나올까요? 이상하죠? 네, 사실 저는 원래 식탐도 많고 삼겹살을 먹을 때 공깃밥을 최소 5공기는 대식가시네요. 근데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려니까 삶의 낙이 없어지는 기분인 거 있죠. 탄수화물은 사랑인데 세상에서 탄수화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탄수화물 짱, 탄수화물 만세. 왜 항상 몸에 안 좋고 도움 안 되는 건 맛있고 건강에 좋은 건 맛이 없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딱 되게 처음에 막 누나랑 막 같이 이런 말 보고 저는 누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식탐도 많고 해서 살짝 한 명이 또 생겼어요. 누나가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치채셨나요? 저는 식탐에서 좀 헷갈리는데 누나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화는 다르게 처음의 순간을 운동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다이어트랑은 조금 너무 좀 재수없게 들리려나? 다이어트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요. 제가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살이 좀 안 찌는 것도 좀 저한테는 좀 컴플렉스고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살이 안 찌는 저는 컴플렉스. 근데 이제 맛있는 걸 못 먹고 너무 좋아하는데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저도 공감합니다. 운동 자체가 사실 이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되게 어렵죠. 다이어트 목적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마음먹고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네, 반 오신 것 같습니다. 와이와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와이와이형 사연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사연 보낸 익명님과 같이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고 있지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다른 의미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되게 안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거 좀 재수없는 보기 겨운 소리인가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막 4시간에 한 끼 먹어야 되고 막 밥도 막 배부른데 막 맨밥에 막 달걀도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도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몸짱을 꿈은 꾸고 있습니다. 장래희망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UNS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먹고 싶은 것도 드시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시겠죠? 화이팅!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연을 보내면 특별한 이제 상품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저희 YY 형에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특별히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덩이 정도 네 기쁜 마음으로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부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욕먹기 전에 바로 2번째 사연도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연 씨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연 씨라고 이렇게 높여서 말하는 거는 되게 뭔가 누군지 벌써 알 것 같긴 한데 제일 처음 보였던 건 히말라야 산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히말라야 산맥같이 오똑하게 높은 코와 얇은 눈썹, 작은 얼굴에 삐쩍 마른 몸과 긴 다리를 갖고 있었죠. 여기서 칭찬과 욕을 동시에 했네요. 영리한데. 네, 이제 그 몸으로 이제 태민 선배님 춤을 추는데 그 긴 팔과 긴 다리로 휘잉휘잉 휘두르며 신기하게 잘 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부럽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여기서. 네, 나도 긴 팔 긴 다리 갖고 싶다. 뜯어서 달 수도 없고 흐엉 유유유. 아무튼 우리 목동 방학개비 예언이 처음보다 훨씬 실력도 늘고 형들한테도 잘하고 무엇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우리 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자랑을 쓰셨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본인 어필을 쓰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착한 미소천사 창규형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 어필을 되게 대놓고 하셨네요. 네, 천사같이 착한 미소천사 창규형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창규형이 저를 되게 좋게 기억해주고 있어서 뿌듯하네요. 되게 처음에 봤을 때 오디션 봤을 때 창규형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막 이제 제가 그때 춤을 2개인가 췄었어요. 태민 선배님 춤을. 근데 이제 다 이제 오디션 끝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창규형이 이제 오시면서 잘 봤어요. 근데 저는 2번째 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끝까지 오지랖퍼 킹처럼 그때 멤버도 아니었어요. 제가 오디션 보러 온 사람이었는데 저는 2번째 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늘 잘 챙겨주는 거죠 뭐 남들. 근데 제가 이제 형들을 처음 봤을 때가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합류를 제가 한 건데 오디션 볼 때 형들을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무게감 있고 다들 모자 푹 눌러쓰고 막 소파에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내 눈으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깐깐해 보이고 막 뭐 실수하면 막 나가! 막 이렇게 소리칠 것 같고 그럴 것 같았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물론 장난으로 장난으로 막 그렇게 하고 생각보다 되게 전 일단 형들 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형들 처음 봤을 때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동안이고 형들도 다 말하는 것도 되게 어리고 되게 친구처럼 대해줘가지고 저도 형들이 나이가 이렇게 많구나. 디스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디스 아니에요. 칭찬입니다. 그래서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다 동안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내다 보니까 더 친구처럼 대해줘가지고 형들한테 고마웠었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형들. 자 이제 다음 사연 3번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 가족과 이별을 했어요. 얼마 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건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많이 혼란스럽고 또 많이 슬펐어요. 다행히 스케줄이 없는 날이라서 장례식 마무리까지 큰 아버지 곁을 지켜드리고 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늘도 파랗고 예쁘더라고요. 요즘 하늘을 볼 때마다 큰아버지 잘 계시죠? 하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쁜 하늘,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기 때부터 유난히 저를 예뻐해 주셨던 큰아빠, 투닥거리면서 장난치고 웃던 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네, 저는 이 사연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 저희 회사 분들도 그렇고 멤버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멤버 형이 이제 연락받았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연락받았을 때 제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진짜 엄청 펑펑 울었어요. 형이 되게 눈물도 많고, 되게 보기와는 다르게 눈물도 많고 되게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형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눈물 많다고만 들었지 못 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 막 서럽게 막 우는데, 저는 이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고 우는 것만 봤으니까. 근데 진짜 저도 옆에 있는데 되게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이라고 하면 이 사연처럼 이제 다들 설레고 막 두근거리는 일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처음의 기억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형이 그래도 이제 옆에서 스케줄 당이 없어가지고 잘 지켜드리고 왔으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예쁜 하늘 좋은 곳에서 여전히 형을 예뻐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는 꼭 형이 더 성공해서 더 좋은 곳에서 명복을 빌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되게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처음의 순간이 찾아오거나 또는 이제 지나갔거나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몸과 정신을 비우고 자기만 생각을 해서 감정에 집중해서 한번 푹 내려놓고 쉬어보세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게 대충 읽어보니까 저랑 같은 처음의 순간 사연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처음이란 거는 되게 기대도 되고 행복하지만 긴장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저의 첫 무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축제 무대를 제외하고 공연 무대라고 한다면, 저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2013년 롯데월드에서 했었던 공연인데, 이것 알죠? 무대 뒤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아무 생각도 없던지, 안무도 다 새까맣게 잊히고, 이때도 그랬네요. 그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올라가서는 안 틀리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대가 끝나면 무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 기억도 없다는 건 저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쉿, 비밀 처음 공개. 이런 말을 해.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무대를 하고 내려오면 이게 내가 뭘 하고 왔지? 약간 좀 그런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잘 하고 왔나, 내가 안 틀렸나? 그런 생각을 되게 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무대뿐만 아니라 이제 긴장을 한 상태에서 뭐 시험도 그렇고 뭔가 이제 체육대회라던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상태는 되게 집중해서 다 기억날 것 같은데, 딱 지나고 나면 긴장이 딱 풀릴 때 머리가 되게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전 체육대회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준현이 형의 사연인데, 저도 이제 준현이 형이랑 비슷한 사연이다 보니까 준현이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공연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고 하는지 저도 이제 잘 공감이 갑니다. 근데 준현이 형은 아직도 안무 잘 까먹어요. 맨날 연습실에서 맨날 막 머리 틀면서 뭐였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맞아. 4명이 아니라는데. 그래도 지훈이 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훈이 형 화이팅!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처음이니까 멤버들의 사연을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사연 2개를 받아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다음 화부터는 팬분들에게 직접 사연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연 신청은 저희 공식 팬카페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으니까 내용 꼭 확인해 주신 다음에 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제 DJ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권한으로 신청곡을 골라봤는데 이제 멤버 형들이 다 이제 신청을 해줬어요. 노래를 제가 이제 딱 보고 딱 선곡을 했는데 궁금하죠? 제가 고른 신청곡은 박효신 선배님의 기프트라는 곡인데 이 노래 제목 그대로 처음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모두 선물 같은 경험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박효신 선배님의 기프트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 눈물로 참던 날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아침이 온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It's gonna be 텅 빈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던 날들 내 눈에 보이던 세상이 전부라는 건 모두 거짓이었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여기가 또 어디쯤인지 고개를 든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내일의 하늘은 오늘보다 더 좋은 선물 내 두 손에 사랑이 가득할 거야.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불러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효신 선배님의 기프트. 제가 이제 노래 듣고 왔으니까 하나 찾아온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명언을 갖고 와봤는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인데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이제 이 말뜻처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시작해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되게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서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되게 춤만 추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수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가수는 노래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춤으로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춤은 추는데 무슨 가수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문득 이렇게 괜히 안 하고 후회할 바에야 뭐 해도 손해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디션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벽을 넘어섰으니까 어느새 이제 이 자리까지 제가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라디오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처음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처음이란 벽을 넘어선 순간부터 이제 성장할 일만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용기 있는 그 도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라디오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가 10시, 저녁 10시 넘어서 10시? 그때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이 시간대면 뭔가 10시, 11시 막 이렇게 심야 시간이 되면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가 되면 뭔가 좀 가슴 막 좀 찌릿하고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영화를 되게 보고 싶어 해요. 왜냐면 제가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좀 이런 면은 준현이 형이랑 좀 비슷한데 눈물이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뭔가 슬픈 영화를 봐도 잘 안 울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제가 진짜 펑펑 울 뻔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 맞는지 모르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겠는데 되게 가족이 있고 되게 보시면 아빠 생각난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보신 분들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보고 나시면 아빠 생각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를 막 보면 되게 명장면이 저는 딱 하나가 그냥 나는데 딱딱하게 팔 딱 이렇게 펴고 막 이렇게 걷는 장면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왜 명장면이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다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빼고 이러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걷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꼭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장면 말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화만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잖아요. 저는 이제 팝콘 대신에 야식 메뉴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딱 성인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야 우리도 한번 성인이 됐는데 밤 한번 새보자 라는 의미를 사실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 큰 핑계죠. 그런 핑계를 두고 딱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7시간 동안 마피아만 하다가 건전하게 놀다가 친구들이랑 헤어진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성인 되자마자 먹었던 첫 야식이 매운 떡볶이랑 그 허니콤보라는 치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탄산음료죠. 알코올은 바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치킨이 싫으시면 뭐 핫도그도 좋아요. 그 조합이 되게 좋아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도전을 해보세요. 한 번은 인생에서 한 번은 도전해볼 만한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준 메뉴로 영화도 보시면서 더욱 감수성 풍부하고 더욱 막
막 찌릿찌릿한 그런 야심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옴표 1화 처음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 편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한마디가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요즘 다 힘들잖아요. 상황도 힘들고 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좀 겹쳐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누군가한테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저희 따옴표에서만큼은 유엔어스 분들이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가 유엔어스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따옴표 젠디와 함께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꼭 공식 팬카페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주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냄새 또는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뜻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아무런 냄새나 향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음식 냄새 뭐든 다 뭐 흙냄새 다 괜찮으니까 진짜 시간이 지나도 뭔가 잊혀지지 않는 그 환경의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냄새든 뭐든 그런 거에 모든 냄새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부담 없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절대 잊지 못하는 추억의 냄새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연 신청을 바로 받는다고 하니까 모두 공식 팬카페 공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네, 이제 그럼 마지막 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제가 이제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는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되게 핫했던 드라마 OST였어가지고 가오의 시작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듣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되게 뭔가 처음 시작하고 뭐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 곡을 듣고 다 같이 꼭 파이팅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옴표의 젠디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사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